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61화 음모 그리고 주아인마 세 번째 이야기. 현재 만마대전 연회장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며 무리들은 서로 엉겨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주로 여무사들은 일단의 무리를 처단하였고 하지만 이상한 것은 혈가의 무리는 신규 주작단 여무사들과 싸움을 벌였지만 연회장 구석에서 이 격렬한 싸움을 두려운 눈빛으로 구경하는 무리도 있었으니 그렇다 지금 이곳은 혈견마백 혈가의 주도로 이 난장판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를 지시한 인물은 그의 증조부 종무혁천 혈마공자였다. 이제 연회장의 싸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격렬하였으며 이 난전 중에 류지혁은 한 곳을 응시하며 날아갔는데 바로 마화를 붙들고 있던 두 노인에게로 달려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고 여의팔보간섬 중 밀보를 전개하여 도깨비처럼 호련한 모습으로 화하여 사라졌고 이후 곧바로 흑노백노를 제압하며 마화를 구출할 수 있었다. 마화는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류지혁의 품에 안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혈마공자는 우연히 이 상황에 직시하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격노하며 외쳤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도전하려 하는가? 너희 모두를 이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발겨 산화시켜주마. 그러나 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류지혁과 주작단 여무사들은 연회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혈가의 무리, 즉 혈마공자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그의 세력을 무력화했다. 이에 대세가 기운 것을 직시한 혈마공자는 혈견마백에게 테러를 열어라. 우리는 신녀의 선언으로 이미 태양절의 대전이 시작되었으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니 속히 이곳을 빠져나가야겠구나. 가주. 혈마공자에게 연판장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한 12마가의 가주들과 소가주들 그리고 혈견마백 등은 퇴로를 열기 시작했고 그러나 혈견마백은 류지혁의 결정적인 공격을 받았으므로 그의 행동은 왠지 불편하여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쓰러질 수 없어서 자신의 호위 무사들을 채근하였고 또한 다른 12마가의 가주들은 신교 내에 아주 뛰어난 마공 등을 연성하고 있어서 수가 많은 주작단 여무사들이 막아선 길을 아주 효과적으로 뚫어냈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은 점차 연회장 출입문 쪽으로 밀고 들어가 퇴로가 확보되고 있었는데 이때 혈마공자의 신형을 보라. 그의 신형에서 강력한 혈기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의 신형은 붉은 빛으로 화하더니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대종사, 너만은 용서할 수가 없지. 혈마공자는 붉은 빛으로 몸을 감싸고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의 눈에는 강렬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으며 그는 대종사를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붓기로 결심한 듯했다. 지저의 대왕 아수라의 눈빛이 바로 이와 같은 증오의 눈빛이런가. 혈마공자의 잘생긴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이 되어 대종사에게 신속하게 쇄도했다. 대종사, 불강마야의 자손아,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는 괴악한 짐승처럼 외치며 강력한 마공, 혈가의 무공의 3대 마공 중 혈마마마결의 정수인 혈리혈풍열마강을 뿜어내 대종사에게로 날아갔다.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혈마공자의 우수에서 튀어나온 혈기는 대종사의 단전, 기해혈을 강타했고 이후 혈마공자 종무혁천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날아가 연회장 출입구에 내려섰다. 격한 싸움 중에 수많은 혈가의 무리와 다른 마가의 무사들이 죽음에 이르렀지만 또한 주작단의 여무사들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대부분 반란에 선 주역들, 12마가의 가주들과 소가주, 그리고 혈견마백 종무강은 이미 대전에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런데
하하하하하하. 나 혈마공자는 과거 굴강마야의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한다. 우리 혈가는 고래로부터 은원에 대해 확실히 하였으니 이제 태양절을 기해서 대종가를 축출하고 반드시 대종가의 반열에 우리 혈가가 차지할 것이다. 내일부터 극양태양절임을 너희들은 명심하도록 해라. 함부로 밖을 싸돌아다니면 우리 혈가의 한 맺힌 혈수가 너희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내고 심장을 꺼낼 것이다. 우하하하하하하하. 오늘은 고단하니 이쯤 하지. 혈마공자의 신형에서 나왔던 붉은색 광채, 즉 지독한 혈기는 호련히 사라지고 없었다. 역시 그 자리에는 혈마공자의 그림자도 사라져버렸다. 이후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잠시 후 이 연회장은 혈마공자의 무서운 위협과 폭주로 인해 전쟁터와 다름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사방은 파괴된 장식과 쓰러진 의자 그리고 무기들도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류지혁은 여전히 당당함과 결단력을 잃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혈마공자의 잔혹한 위협을 수습하고자 주변의 신교 교도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다. 모두 진정하시오. 이곳은 신교 성지의 중심인 만마대전이니 우리가 신념을 잃지 않는 한 어떤 적도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류지혁은 강력하게 외치며 신교 교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그의 말로 공포에 질려있던 교도들은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주작단여 무사들은 이미 혈마공자의 부하들을 대부분 제압했고 이제 남은 것은 도망친 혈마공자와 그의 핵심 측근들 뿐이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을 끝내야 합니다. 대종사님과 함께 우리 신교의 정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류지혁은 다시 한번 강조하며 모두에게 도전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대종사도 이 상황을 직시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류지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단전이 파괴되었는지 그의 입에서는 선혈을 뱉어내었다.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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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웩. 모량수 구양태적은 신형이 휘청거리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측근들이 그를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힘이 없는 듯한 손짓으로 그들을 저지했다. 극강의 고수였던 이 시대의 전설인 중 한 사람, 모량수 구양태적. 그는 구주 21천 중 상좌에 든 일마 구양태적이 아닌가. 그러나 혈가의 맛으로 그는 상공독에 의해 공력을 1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태에서 혈마공자의 절대 혈기를 무방비로 쳐맞았으니 그것도 내가 고수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단전 기해혈을 정통으로 얻어맞아 살이 찢기고 선혈이 흘러나와 하복부를 적시고 있었다. 대종사님! 주작단의 여무사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며 그를 도우려 했다. 류지혁은 대종사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의 곁으로 신속하게 날아와 그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결의가 가득했다. 대종사님, 이런. 우리는 혈마공자와 그의 무리를 반드시 제압할 것입니다. 그의 반역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양태적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류지혁을 바라보았다. 류지혁, 내가 나를 대신해 신교를 지켜주어야 한다. 나는 잠시 너에게 신교의 운명을 맡기겠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굳건한 힘과 의지가 담겨 있었다. 류지혁은 결의를 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종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교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원보패는 지니고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지혁은 가슴속에서 혼원보패를 꺼내어 보여주었다. 너는 이것을 다른 이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지니고 꼭 신교를 위해 사용해라.
류지혁은 고개를 숙여 혼원보패를 보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 대종사님. 제가 반드시 이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류지혁은 고개를 들고 좌우로 돌아보며 이미 폐허가 되다시피 한 연회장을 돌아보았으며 그의 두 눈에 한광이 맺혔다. 지혁의 눈에 비친 연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파괴된 상태였지만 그는 주먹을 쥐며 혈마공자와 그의 무리들을 찾아내 그들의 반란을 반드시 진압할 것을 속으로 다짐했으니 어두운 밀실 원탁에는 8명의 인물이 있었다. 이 밀실은 다소 어두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면면은 확연히 보이지 않았다. 헉, 이 8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들이 뿜어내는 마귀는 일반인에게는 숨을 쉬지 못한 괴악함이 있었으니 이곳 밀실의 공기는 매우 숨막힐 지경이었다. 다만 사람들은 조용히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소. 이미 태양절, 극양태양절의 행사는 시작되었으니 말이오. 지금 사천마가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잡아먹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소이다. 젊은 공자의 음성에 사람들은 모두 대화를 멈춘다. 그것은 혈마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혈마공자께서는 이곳 혈가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공자께서 뿜어내는 기세는 결코 우리들의 하수가 아니라 오히려 전대 고수의 공능이니 말이오. 아, 이들은 전날 만마대전 연회장에서 대종사를 배신한 무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인물은 바로 혈마공자, 혈가의 가주 서마 혈견마백과 반역에 함께 편승한 승룡, 유계, 강마, 철벽, 혈승과 대무력의 가주들이 아니겠는가. 혈마공자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신을 둘러싼 동조자들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은 악의와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승리의 미소를 보였다. 우리는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뎠소. 이제 남은 것은 대종사를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혈가와 여러분들이 신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신교를 이끌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요. 그의 말에 동조자들은 기세를 올리며 손뼉치거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모두 이 반란의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이제 그 결과를 얻으려 하고 있었다. 혈마공자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시오. 소마공자 류지혁을 위시로 아직도 대종사를 따르는 무리가 태반이오. 특히 그들에게는 북마 종천, 동만회전, 남마 구마가가 있소이다. 이들과 그들 가문은 우리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오.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소. 혈견마백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공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혈가는 신교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굴러. 혈견마백의 목소리에서 전혀 기세가 느껴지지 않았다. 밀실이 어두워 그의 안색을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는 매우 큰 내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전날 연회장에서 류지혁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입지 않았겠나. 밀실 안은 짙은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혈견마백의 힘겨운 목소리가 들리자 다른 인물들도 그의 상태를 알아차렸다. 그는 전날의 전투에서 심각한 내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와 결단력이 남아있었다. 혈견마백, 몸이 좋지 않아 보이는군. 혈마공자가 말하며 그를 주시했다. 하지만 내가 이 반란의 중요한 주역이니 우리의 목표를 위해 힘을 내야 하네. 혈견마백은 얼굴에 긴장이 가득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최후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약해진 상태였지만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태양절이 끝나기 전에 신교의 모든 것을 혈가가 장악하고 이 혈가의 주인은 본인이기 때문에 비록 지역에게 당한 상처로 거반 죽게 되었으나 그는 혈마공자와 함께 신교를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한 연애 무사들은 준비되었는가? 다시 만마대전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가의 가주들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듯한데.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혈가의 식객 신분으로 안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마공자님을 소개한 상태입니다. 공자께서 보시고자 하시면 총관을 불러 확인하시면 언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곳을 나가서 만나면 될 것 같고. 자네는 점점 시들어 죽어가는 꽃과도 같은 안색이군.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중요한 거사를 앞둔 마당에 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좀 전 이곳 지하 밀실로 들어오기 직전 동방부여산 산삼을 먹었으니. 그래? 몇 년 된 산삼인가? 한 500년은 너끈이 넘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호표국에서 사들였으니 말입니다. 아, 전국 칠웅. 아니지. 전국 팔웅이지. 엄연히 중산국도 있으니 말이야. 네, 용호표국이 우리 초에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국에 지나지 않고 본국은 그곳 중산국에 있으니 말입니다. 흐흐흐흐. 그래, 중산국의 용호표국에서 사들였다면 믿을 수 있는 산삼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인형설삼과 같은 모양으로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셨습니다. 그 모양새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양의 동자삼이었습니다. 동방부여산의 동자삼은 예로부터 매우 유명한 영물이구나. 그 영성이 뛰어나 이 삼을 구경하는 것은 평생을 거쳐도 한번 볼까 말까한 신기한 물건일 뿐 아니라 무림의 고수가 이를 취한다면 능히 30년 내공력을 높일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먹으면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는 설도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영물을 취한다면 내 무공의 근간인 혈마마마교를 더욱 진일보할 수 있구나. 혈마공자님께 드려야 하는데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미 사온 지 5년이나 되었고 제가 그 영물이 우리 혈가에 보고 있었다는 것을 잊은 채 살고 있었으나 큰 부상으로 인해 갑자기 기억나서 제가 경황 없이 먹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그 물건을 내가 바로 먹었으면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먹은 녀석의 혈기를 빠는 것도 영약의 육칠성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지. 꿀꺽. 여러 마가의 가주들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마귀와 음산한 공기로 인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말없이 혈마공자와 혈견마백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각 가주들은 이 둘 사이 내가 공부의 내공력과 영약에 대한 대화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혈마공자의 권위와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이 밀실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의 절대적인 명령하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혈마공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음성을 낮췄다. 지금의 신교는 과거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신교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직에서 나약한 녀석들은 제거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의 원대한 계획에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겠지. 나는 얼마 전
요산대궁에서 정말 요긴한 물건 하나와 영묘를 데리고 나왔다. 물건과 영묘라 하시면 혈견마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영묘는 내 딸아이 모연에게 주지 않았느냐? 아, 마도일비를 얻는 조건으로? 서마, 그렇다면 우리 측에 마도일비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소. 철벽 가주? 혈마공자는 철벽 가주가 혈견마백과 대화하는 것에 짜증이 났는지 인상을 쓰며 철벽 가주. 난 나의 대화에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오. 아, 공자, 알겠습니다. 혈마공자의 음성은 신비로운 힘이 있어서 남들이 어려워할 절대적 권위가 있었으니 아무튼 흐흐흐흐. 혈가가주, 내가 가져온 또 다른 물건을 보시게. 혈마공자는 가슴속에서 기이한 물건을 꺼냈는데 그것은 비록 작은 방울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나 매우 붉은색 광채를 내는 물건이었다. 이 물건은 한동안 빛을 내더니 점점 잦아들었다. 허허, 이것은 방울과도 같은 물건이 확실하였다. 이것이 무엇? 나도 이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는 잘 몰라. 하지만 이 홍상귀령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또한 운기행공 중에 이 귀령의 마기에 노출된다면 그 녀석은 반드시 주와 인마에 빠지게 된다. 헉, 사람들은 대경했다. 그동안 신교의 중책에 있었던 인물 비건한 예로 대종사의 세 아들 모두 주화인마에 빠진 것이 이 귀령 때문인가? 이 물건은 정말 대단한 물건이야. 이놈의 마기를 담은 용기를 내실에 열어놓으면 마기는 스멀스멀 피어나거든. 그리고 불과 반각이면 녀석은 끝나는 거야. 흐흐흐흐. 아, 혈마공자의 말을 들은 인물들은 낮은 신음을 하며 놀라고 있었다. 그런데 이 귀물은 또 다른 능력이 있지. 딸랑딸랑. 혈마공자는 매우 음흉한 얼굴을 한 다음 홍산귀령을 흔들었다. 이때 이 귀령은 방울소리와 함께 여인의 구슬픈 울음과도 같은 기음을 내더니 붉은색 광채가 은은하게 흘러나와 혈견마백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더니 쿵! 혈견마백은 모든 생기가 빨린 채 목내이가 되어 상체가 쓰러졌고 앉은 자리 탁자에 상체가 힘없이 기울어져 박았다. 그렇다. 혈견마백은 촌각에 죽은 것이다. 헉, 사람들은 숨이 막혀왔다. 혈견마백은 비록 지금 중상을 입었다손 치더라도 그는 신교 무공서열 5위 안에 드는 강자였다. 그는 이 위대한 100만 신교의 서막 호법이여 12마가 중 가장 강력한 혈가의 가주가 아니던가. 그런데 혈령의 소리와 함께 너무도 어이없이 처참한 죽음이라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강자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니 사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잠시 침묵하였지만 이미 죽은 혈견마백을 제외하고 혈마공자 앞에 큰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다. 잠시 후 혈견마백, 내 충성심에 감사한다. 마지막까지 신교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놓다니. 딸랑딸랑. 또 다시 귀령의 소리가 났고 이제는 붉은색 광채와 음산한 기운이 나와 혈마공자의 신형을 덮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종전과 다른 결과였으니 붉은색 광채가 잦아들고 혈마공자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을 번쩍 떴다. 헉, 그의 눈빛은 지옥 아수라의 눈빛이던가. 다시 잠시간 침묵이 흘렀고 혈마공자님,
우리의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강마 가주가 조용히 물었다. 혈마공자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모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신교 내부의 세력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동시에 반대 세력을 제거할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번 행동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니 모두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남마, 동마, 북마 가문을 겨냥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철저히 그들을 소멸시켜야 한다. 그들의 장원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산화시킬 것이다. 혈마공자의 신형에서는 기이하게 붉은색 광채와 함께 지독한 혈기가 스멀스멀 흘러나왔고, 허허, 사람들은 그의 말에 용기백배하여 알 수 없는 기세가 치밀어 올랐으니 이곳 밀실은 기이하게도 공기가 팽창하여 휘몰아치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